서울의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부엌 바닥에 따스한 무늬를 그렸다. 갓 내린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식기세척기의 낮은 소음이 배경처럼 흘렀다. 지은은 스토브 앞에서 팬케이크를 뒤집으며 라디오에 맞춰 흥얼거렸다. 평범한 목요일 아침, 그저 그런 하루였다. 20년을 함께한 남편 민호가 네이비 수트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섰다. 그는 늘 그렇듯 뺨에 가벼운 키스를 날리고 로봇처럼 커피를 집어들었다. 저녁에 봐할 그의 시선은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몇 달째 무언가 이상했다. 민호는 늘 늦게 귀가했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밤에 손을 뻗으면 그는 등을 돌렸다. 본능이 속삭였지만 마음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오후 세탁물을 정리하던 지은의 손이 민호의 수트 재킷 주머니에 닿았다.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호텔바, 음료 2잔, 와인 1병, 그리고 가장자리에 묻은 립스틱 자국.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무리 뚫어져라 봐도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의심스러운 흔적은 전해 봤지만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었다. 지은은 화장실로 가서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다. 피곤하고 텅 빈 얼굴. 20년의 결혼, 한 아들. 이 남자가 영원할 거라 믿으며 보낸 수천 개의 밤, 하지만 이제 그는 낯선 사람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일기장 뒤에 끼워 넣었다. 아직 울지 않았다. 대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불륜 징후를 검색했다. 배우자가 바람피는 걸 몰래 잡는 법. 지은은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조용히, 강인하게, 영리하게 변해 있었다. 만약 민호가 숨기는 게 있다면 그녀가 찾아낼 터였다. 그날 밤 민호가 다시 늦게 들어왔다. 넥타이가 느슨하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그의 향수가 아닌 콜록 냄새를 풍기며. 일이 늦게 끝났어. 그는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믿는 척했다. 저녁 데워줄까? 그는 손을 내저었다. 피곤해 그녀는 그가 침실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며 머릿속에 계획을 세웠다. 다음 며칠 동안 지은은 평범하게 행동했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웃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의 차를 뒤져 단서를 찾고 신용카드 명세서를 추적했다. 매일 밤 그가 잠든 후 장보기 목록이라고 적힌 잠긴 일기장에 메모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옷장 뒤 신발 상자에 숨겨진 2번째 핸드폰을 발견했다. 잠기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며 메시지를 스크롤했다. 수민이라는 이름이 반복됐다. 오늘 밤 빨리 보고 싶어. 그녀랑 다르지? 절대 모를 거야. 이지은은 핸드폰을 세게 닫았다. 숨이 가빠왔다. 시야가 분노로 흐려졌다. 수민, 그의 비서, 빨간 매니큐어와 가짜 웃음을 가진 여자. 아들보다 겨우 나이가 많을까? 얼마나 오래? 어떻게 감히? 아직 울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 금요일 밤, 민호가 클라이언트 미팅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뺨에 키스했다. 즐거운 시간 보내. 그가 차를 빼는 순간 그녀는 따라 나섰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핸들을 쥔 손이 떨렸다. 세대 뒤에서 따라갔다. 서울의 골목길을 모두 알았다. 민호가 윌로우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위가 내려앉았다.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다. 그녀는 길 건너에 주차하고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지켜봤다. 15분 후 빨간 차가 들어오고 수민이 내렸다.
키 크고 날씬하며 짧은 블랙 드레스와 불편해 보이는 하이힐 차림으로 빛났다. 지은의 숨이 멎었다. 민호가 호텔에서 나와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키스했다. 대놓고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지은은 아뷰리를 통해 얼어붙은 채 바라봤다. 그녀의 심장이 압력 아래 유리처럼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게 다였다. 20년이 그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 생일, 병원 방문, 공유한 비밀, 집을 잃을 뻔한 긴 밤에 손을 잡았던 순간. 그저 끝낼 준비가 된 장일 뿐 하지만 지은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하나, 또 하나, 차분하고 정밀하게. 나중에 필요할 터였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게임 시작이야. 다음 아침, 지은의 손이 떨리며 민호의 커피를 카운터에 놓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민호가 수민과 키스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다. 아직 더 나은 계획이 있었다. 민호가 아무 일 없다는 듯 흥얼거리며 들어왔다. 뺨에 키스하고 커피를 집었다. 미팅 어땠어? 지은이 캐주얼하게 물었다. 괜찮았어. 길었지. 그는 중얼거렸다. 지은이 미소 지었다. 클라이언트랑. 당연하지. 그녀가 고개를 기울였다. 내가 아는 사람. 민호가 멈췄다. 그의 눈이 순간 위로 향했다. 아니. 왜? 지은이 서랍을 열어 구겨진 호텔 영수증을 꺼냈다. 립스틱 자국이 있는 그거. 그녀는 조용히 들어 올렸다.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이게 뭐야? 그녀가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며 물었다. 민호가 종이를 받아들고 흘끗 보더니 웃었다. 아, 지은아. 진짜. 윌로우 호텔에서 수민이랑 있었어. 민호가 눈을 굴렸다. 커피를 내려놓았다. 이건 말도 안 돼. 지은이 눈을 깜빡였다. 사진 있어. 얘야, 지은. 지금 날 스토킹하는 거야.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한 번 따라갔어. 20년 후에 진실을 알 자격 있잖아. 민호가 머리를 저었다. 그녀가 어린아이인 양, 넌 과민하고 감정적이지. 수민이랑은 보고서 검토한 거야? 항상 과장 안에 그 말들이 뺨을 때리는 듯 했다. 과민, 감정적, 과장. 그녀를 악당으로 만들었다. 지은은 그를 응시하며 죄책감을 찾았다. 없었다. 그의 얼굴은 텅 비고 차가웠다. 그녀가 묻는 게 문제인 양이 그녀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깨졌다. 소리가 아닌 침묵으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맞아. 그는 승리한 듯 미소 지었다. 출근할게. 너무 흥분하지 마. 그는 나갔다. 두꺼운 침묵이 그녀를 목 졸랐다. 지은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일기장을 열었다. 장보기 목록과 긍정 문구를 넘겨 네 글자를 적었다. 그가 날 파괴할 거야. 하지만 그녀가 먼저 움직인다면?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음성 녹음 앱을 열었다. 이제 모든 대화가 기록될 터였다. 모든 거짓말, 위협, 은근한 비아냥. 통화 녹음 앱을 다운로드했다. 침실 선반의 낡은 책에 작은 카메라를 숨겼다. 단순히 바람을 잡는 게 아니었다.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터였다. 왜냐하면 깨달았으니까. 그는 그냥 나가려는 게 아니었다. 나가는 길에 그녀를 파괴하려 했다. 그 오후, 그녀는 두 동네 떨어진 은행으로 가서 처녀성으로 새 계좌를 열었다. 비상금 300만 원을 입금했다. 변호사 비용, 새 핸드폰, 탈출에 필요한 만큼. 다음으로 변호사를 찾았다. 간판 광고 변호사가 아닌 친구의 양육권 싸움에서 도운 날카로운 여자 변호사, 은희.
은희는 지은이 모든 걸 털어놓을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바람, 가스라이팅, 숨긴 핸드폰. 그가 앞서려는 거예요. 은희가 턱 아래 손가락을 모으며 말했다. 이혼 신청 언급했나요? 지은이 머리를 저었다. 아직 은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빨리 움직여요. 그가 먼저 신청하면 불륜이나 감정 불안정을 주장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 얻을지도 몰라. 지은의 위가 뒤집혔다. 아무것도. 집 없음, 저축 없음, 심지어 아들 양육권도. 자주 일어나죠. 차분한 쪽이 이겨요.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말랐다. 그럼 그의 게임을 이겨요. 은희가 미소 지었다. 바로 그거예요. 다음 주, 지은은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다. 민호의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어깨를 주물렀다. 주말 여행을 제안했다. 민호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뒤에서는 금융명세서를 인쇄하고 증서, 보험 서류, 퇴직 계좌 사진을 찍었다. 번호폰으로 자름이란 이름으로 새 비서인 척 민호에게 플러팅 문자를 보냈다. 그는 빠르게 넘어왔다. 금요일까지 지은은 요새를 쌓을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그날 밤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사무실로 몰래 들어가 더 많은 서류를 찾았다. 잠긴 캐비넷 아래 서랍을 열었다. 답이 핀으로 3번 시도 끝에 분리 계획 파일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법적 초안, 타임라인, 변호사에게 보낸 서명 편지. 지난주 날짜. 민호가 먼저 이혼할 계획이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었다. 집, 차, 아들 대학 기금까지 모두 독차지하려 했다. 분리의 이유로 감정 불안정을 적었다. 지은은 서류를 불에 타는 듯 떨어뜨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가슴이 아팠다. 배신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겉으로는 지은이 깊이 사랑하는 여자처럼 보였다. 매일 아침 민호에게 키스하고 만찬 파티에서 웃고 친구 앞에서 그의 무미건조한 농담에 웃었다. 누구든 그들을 완벽한 커플이라고 할 터였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강한 부부.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한 불꽃이었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계획했다. 매일 민호가 출근하면 변했다. 앞치마를 벗고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두껍게 만들었다. 척척 따라가는 게 아니었다. 이제 이기려 했다. 먼저 모든 금융서류를 복사했다. 퇴직 명세서, 은행 장부, 신용카드 기록, 낡은 플래너에 숨긴 스티커 노트에 적힌 해외 계좌까지. 그가 거기 볼 거라 생각 안 했을 테지. 틀렸다.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할머니 처녀성으로 숨긴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다음으로 그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모든 호텔, 만찬, 출장. 온라인으로 산 GPS 추적기로 차를 따라갔다. 싸고, 은밀하고, 효과적. 발견한 건 바람피는 게 아니었다. 만찬, 스파데이, 디자이너 가방. 모두 수민을 위해. 지은은 공동계좌에 새 청구가 뜰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다. 내 미래를 그의 불륜에 쓰네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아직. 어느 밤 가짜 인스타그램 프로필 근지로 스크롤하다가 수민이 추천 친구에 떴다. 예쁘고 완벽한 일몰 셀카와 영감을 주는 인용구. 지은이 웃었다. 아, 꼬마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를 거야. 팔로우하고 DM 보냈다. 안녕, 예쁘니 이 동네 새로 이사 왔어. 여자 친구들 찾고 있어? 하트 2개 너 멋져 보이네. 수민이 5분 만에 답했다. 아, 고마워. 난 수민이야. 어디서 왔어? 문이 열렸다.
다음 2주 동안 즌지와 수미는 온라인 베프가 됐다. 지은은 그녀의 좋아하는 와인, 로제, 가장 큰 두려움, 혼자 되는 것, 죄책감 있는 즐거움, 리얼리티 TV와 버블베스를 알았다. 더 중요하게 수민이 민호를 싱글이라고 믿는 걸 알았다. 그가 몇 달째 별거 중이라고 했어 수민이 저녁에 타이핑했다. 아내가 독성적이고 통제적이며 감정적이라네.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아들로 그를 가두려 해 지은이 화면을 노려봤다. 턱이 굳었다. 그녀를 악당으로 만들었다. 가두려 해의 통제적. 그를 위해 포기한 모든 걸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다. 화면 뒤에서 미소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 부서진 아트 내가 갇힌 기분이네. 수민이 더 털어놨다. 그 주말 지은이 만찬 파티를 열었다. 이웃을 초대하고 라자냐를 직접 만들고 민호가 좋아하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그의 농담에 웃고 와인을 채웠다. 민호가 흡수했다. 드디어 진정됐네. 그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지은이 들었다. 속으로는 타들어갔지만 겉으로는 우아했다. 디저트 후 그녀는 민호의 홈오피스로 슬쩍 들어갔다. 더 파헤치려. 그때 봤다. 프린터 뒤에 숨긴 처방병, 산전 비타민. 그녀 거 아님. 눈을 깜빡이고 병을 들고 이름을 확인했다. 수민. 가슴이 조여왔다. 병을 떨어뜨렸다. 불타는 듯 노트북으로 달려가 수민에게 메시지 보냈다. 여전히 근지로 오늘 괜찮아. 어제 피곤해 보였네. 수민이 하트 이모지 보냈다. 그러고 메시지 왔다. 응, 그냥 아기 때문에 피곤해. 이렇게 빨리 입덧올 줄 몰랐어. 지은이 얼어붙었다. 아기. 위가 돌처럼 됐다. 단순 배신이 아니었다. 영구적이었다. 아기란 민호가 바람피는 게 아니었다. 새 삶, 새 가족을 계획하는 거, 20년을 지우려는 거.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었다. 지은은 지지 않았다. 싸움 없이. 지은은 늘 인내심 강했다. 그게 그녀의 가장 큰 강점. 이제 가장 위험한 무기. 은지로 수민과 완벽한 우정 환상을 키운 후 몇 주 만에 마무리할 때였다. 주먹이나 소리가 아닌 커피로. DM 보냈다. 얘야, 진짜 만나자. 하트 2개 주말 어때? 수민이 분만에 답했다. 좋아. 도심 카페 블루버드 어때? 일요일 아침 지은이 미소 지었다. 완벽. 분홍색 입고 갈게 일요일이 밝았다. 햇살과 조용한 복수. 지은은 부드러운 분홍 스웨터,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낮은 번으로 머리를 묶었다. 부드럽게 보이게, 하지만 알아볼 수 있게. 만약 결혼 사진을 봤다면? 일찍 도착해 구석 부스를 골랐다. 문이 보이지만 그림자에 숨겨진.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이 얼음. 10분 후 수민이 들어왔다. 타이트 진, 반짝이는 컬, 루스 카디건 아래 작은 배가 보였다. 라이프스타일 블로그에 나올 듯 예쁘고 부드러운, 버터가 녹지 않을 립. 하지만 지은은 이제 봤다. 그 여자는 악당이 아니었다. 민호 게임의 또 다른 말이었다. 은지, 수민이 밝은 미소로 부스에 앉으며 소리쳤다. 지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실물 더 예뻐. 수민이 얼굴 붉혔다. 그만해. 너도 멋져. 라떼와 아보카도 토스트를 주문했다. 처음 몇 분은 잡담. 주말 계획, 스킨케어 팁, 넷플릭스 쇼. 하지만 지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톤이 살짝 변했다. 물어봐도 돼? 완전 개인적. 수민이 킥킥거렸다. 응, 우린 이제 자매지. 지은의 미소가 살짝 희미해졌다. 너랑 민호. 진지해. 수민이 주위를 둘러보고 속삭였다.
다음 달에 아내 떠난 데 지은이 눈을 깜빡였다. 다음 달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빛났다. 집 문제랑 비즈니스 법적 일만 마무리되면 공개할 거야. 지은이 이를 악물었다. 집 문제. 법적 일. 그녀를 조용히 전략적으로 세팅 중이었다. 수민은 모르고. 걱정돼. 지은이 물었다. 그가 안 떠날까 봐. 수민의 미소가 흔들렸다. 가끔. 그녀가 조종적이고 통제적이며 아들 앞에서 울음 연기한대. 하지만 약속했어. 지난주 그의 변호사도 만났어. 움직이고 있어. 지은의 위가 내려앉았다. 그의 변호사, 서류가 이미 진행 중. 그녀를 짓누를 순간 기다리는. 여전히 지은은 역할을 했다.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만졌다. 넌 용감해. 그녀보다 잘 대해주길.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난 그녀 아냐. 차분하고 지지적. 그를 이해해. 지은이 미소 지었다. 확신해. 수민이 카페를 떠나자 지은의 몸이 주저앉았다. 차에 겨우 타서 모든 무게가 가슴에 콘크리트처럼 내려앉았다. 민호가 등 뒤에서 두 번째 삶을 쌓고 그녀를 그의 이야기에서 악당으로 팔았다. 이제 몇 주 만에 그녀를 완전히 대체할 거였다. 결혼, 돈, 이름. 이력서 얼룩처럼 지우려. 하지만 그는 잊었다. 그녀가 모든 증거를 가진 사람. 이제 수민의 말이 핸드폰에 녹음됐다. 지갑에 넣고 조용히 녹음한. 집에 돌아와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호텔 영수증, 가짜 문자, 해외 계좌 스크린샷, 민호가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던 그녀에게 소리 지르는 비디오까지. 은희가 좋아할 거야. 와인 한 잔 따르고 소파에 앉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이 숨 쉬었다. 이기고 있었다. 느껴졌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은행 문자. 경고, 공동계좌 마이너스 9,845에서 8천만 원 출금. 승인 안 했다면 즉시 연락. 그녀의 와인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8천만 원 그냥 사라졌다. 아니, 이 그녀가 속삭였다. 심장이 미친 듯 은행 앱을 열었다. 텅 비었다. 민호가 먼저 쳤다. 지은은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어둠 속에 앉아 노트북에 차가운 빛이 와인 얼룩진 파자마에 반사됐다. 계좌 잔고가 열린 상처처럼 노려봤다. 영원 민호가 먼저 쳤지만 배신한 여자를 과소평가했다. 큰 실수. 새벽에 샤워하고 옷 입고 은희의 사무실로 갔다. 하이힐의 핏불 같은 이혼 변호사, 이제 그녀의 베프. 은희는 모든 걸 들을 때 눈 깜빡 안 했다. 바람, 금융절도, 해외 계좌, 숨긴 아기. 그냥 고개 끄덕이며 말했다. 그를 가두잡 첫 움직임, 공유 자산 동결. 그 오후, 지은은 긴급 신청을 하고 판사가 서명했다. 공동계좌, 재산, 비즈니스 모두 동결. 몇 시간 만에 민호의 투자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신용한도, 심지어 테슬라 리스까지 잠겼다. 다음, 접근 금지 명령. 은희가 전략적으로 신청했다. 괴롭힘뿐 아니라 금융강제와 디지털 스토킹으로. 지은에게 문자 증거, 위협, 증거가 있었다. 메시지를 보낼 터였다. 그러고 마지막 일격, 지금은? 지은은 새 이메일, 암호화, 익명으로 만들고 4개의 PDF 첨부를 특정 수신자에게 보냈다. 국세청 범죄수사부. 제목, 의심되는 탈세 및 돈 세탁. 민호, 위트만 솔루션즈 LLC 소유자. PDF 안에 은행 기록, 해외 계좌 라우팅 번호, 가짜 급여 데이터, 거짓 비용 보고서. 민호가 세금 피하고 분기 보고 부풀린 더러운 트릭.
정부 손해. 지은이 숨을 죽이고 보내기를 눌렀다. 속삭였다. 체크메이트. 이틀 지났다. 지은은 차분히 일상을 보냈다. 아들에게 팬케이크 만들고 조깅하고 이웃에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다렸다. 민호가 돈이 사라진 걸 알면, 갇힌 걸 알면 폭발할 테니까. 폭발할 때 준비돼 있어야. 목요일에 일어났다. 지은이 식물에 물 주는데 집 앞에 검은 BMW가 멈췄다. 그녀는 움찔 안 했다. 민호가 내렸다. 얼굴 붉고 콧구멍 벌름거리며 현관으로 돌진해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열지 않고 핸드폰 들고 녹음 눌렀다. 문 열어, 지은아. 무슨 짓이야? 그는 소리쳤다. 그녀가 창문을 두드렸다. 접근 금지 위반이야. 유리를 통해 말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내 계좌 동결 못해. 그 돈 내거야. 이 그녀가 미소 지었다. 우리 거 세금 냈어야지.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러고 차 문을 세게 닫아 알람 울리며 떠났다. 지은은 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승리했다. 그날 밤 와인 한 잔 따르고 노트북 열었다. 수민 인스타에 로그인. 여전히 은지 친구. 새 포스트. 배에 손 올린 사진. 캡션. 영원히 약속했어. 믿었어. 이제 무서워 깨진 하트. 지은이 바라봤다. 일부는 만족하려 했지만 다른 일부는 슬펐다. 수민은 잘못된 남자를 믿은 여자일 뿐. 지은이 한때 그랬듯. 다음 저녁 세탁물을 개키며 트루 크라임 팟캐스트를 흥얼거리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 안 한 후 구멍으로 보니 심장이 멎었다. 수민이 현관에 서 있었다. 혼자, 마스카라 번진 뺨, 눈에 눈물, 한 손 배에. 지은이 천천히 문을 열었다. 수민이 올려다봤다. 누구인지 알아. 속삭였다. 지은이 굳었다. 수민아. 싸우러 온 거 아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몰랐어. 신에게 맹세해. 몰랐어. 지은이 눈을 깜빡였다. 수민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가 내가 미쳤다고 했어? 학대하고. 아들이 그의 아이가 아니라네. 믿었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 지은은 더 충격적이었다. 수민이 현관에 서 있거나 우는 것, 다른 여자에게서 눈물이 예상 안 됐다. 하지만 수민이 흐느끼며 지은이 본 건 자신이 한때 입던 표정. 배신. 그들은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만지지 않은 차 두 잔 사이 수민이 손을 내려다봤다. 내가 바람피고 계좌 비우고 아들로 그를 돌린다고 했어. 갇혔다고. 지은의 턱이 굳었다. 믿었어. 수민이 천천히 고개 끄덕였다. 처음엔. 하지만 안 맞았어. 핸드폰 숨기고 늦게 오고 내가 문제인 양이 지난주 자정에 4만다랑 문자하는 걸 봤어. 누구냐 물으니 목소리가 갈라졌다. 상상이라네. 호르몬 탓. 지은이 눈썹 올렸다. 과민하고 감정적이라고. 수민이 쓰게 웃었다. 정확해. 긴 순간 그들은 앉아 있었다. 한때 적이었던 두 여자, 이제 하나의 진실로 묶였다. 민호가 둘 다 놀렸다. 만약 내가 말하면. 지은이 천천히 말했다. 함께 그를 파괴할 방법이 있어. 수민이 눈을 깜빡였다. 무슨 뜻? 지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목소리 낮고 의도적. 다음 주 위트만 솔루션즈 10주년 파티야. 민호의 큰 클라이언트, 이사회, 투자자 다 올 거 연설할 계획이야. 성공 자랑하려. 수민이 고개 끄덕였다. 거울 앞에서 대통령 출마처럼 연습하네. 지은의 눈이 좁아졌다. 우리가 무대 주고 그의 연기를 드러내자. 다음 5일 동안 비밀리에 일했다.
지은이 증거 모았다. 금융사기, 해외계좌, 조작된 투자자 보고서. 수민이 초대장 확보하고 프레젠테이션 룸 접근. 슬라이드쇼 만들고 타임라인 세우고 모든 대사 연습. 그러고 밤이 왔다. 볼륨이 금과 유리로 빛났다. 배너, 위트만 솔루션즈, 10년의 정직 이지은은 거의 토할 뻔 룸 뒤에서 지켜봤다. 민호가 디자이너 수트 입고 무대 오르며 게임쇼 호스트처럼 미소 지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는 빛났다.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 노트북 하나와 꿈으로 시작했죠. 박수 소리. 지은이 시계를 봤다. 정확히. 수민이 백스테이지로 슬쩍 들어가 플래시 드라이브 꽂고 테크가이에게 신호. 민호의 특별 비디오 큐 해줄래? 달콤하게 물었다. 그는 고개 끄덕였다. 준비됐어. 민호가 문장 중에 멈췄다. 뒤 화면이 깜빡였다. 시작됐다. 첫 슬라이드, 진짜 민호. 거짓말 타임라인. 룸이 조용해졌다. 슬라이드마다 해외 계좌 증거, 클라이언트 거짓말 이메일, 조작 보고서 스크린샷. 여러 여자에 보낸 비밀 문자, 며칠 전 것도. 그러고 비디오 클립. 민호가 지은에게 소리 지르며 무가치하다고, 그 없이 못 산다고. 헉소리가 퍼졌다. 그는 돌아봤다. 충격받아. 이건 장난이야, 더듬었다. 가짜야. 다 가짜. 하지만 룸이 이미 돌아섰다. 이사회 의장이 일어났다. 민호, 내려와. 우 보안이 다가왔다. 누군가 속삭였다. 언론이 좋아할 거야. 수민이 룸 뒤에서 지은과 합류했다. 숨가쁘고 떨며. 우리가 방금. 지은이 고개 끄덕였다. 오, 했어. 민호가 에스코트되며 투자자 하나가 앞으로. 사기, 횡령, 허위 진술로 변호사 만나자 민호가 창백해졌다. 수민을 봤다. 내가 한 거야. 수민이 팔짱 꼈다. 아니, 우리. 그는 지은을 봤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 지은이 차분히 미소 지었다. 이미 끝났어. 그날 밤 늦게 지은과 수민이 행사장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별을 봤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수민이 눈물 닦았다. 이런 말 할 줄 몰랐지만 문 안 닫아서 고마워. 지은이 그녀를 봤다. 넌 증오해야 할 사람이지만 안 그래? 속았어. 나처럼. 여전히 수민이 속삭였다. 누가 내 남편과 잤다면? 용서할 수 있어. 지은이 앞을 응시하며 생각했다. 모르겠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를 무너뜨린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 망치가 블록을 치는 소리가 천둥처럼. 이혼 승인 우 판사가 선언했다. 지은 씨에게 완전한 법적 및 물리적 양육권 부여. 주거주지, 결혼주택, 혼전 합의 보호 안 된 모든 비즈니스 및 금융자산 원고에게 이전. 민호는 말 안 하고 눈 깜빡 안 하고 숨도 안 쉬었다. 지은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미소 지었다. 끝났다. 법원 밖 가을 바람이 머리를 스쳤다. 계단에 내려서며 자유야. 수민이 계단에 기다리며 따뜻한 커피 2잔 이겼어. 부드럽게 말하며 하나 건넸다. 지은이 홀짝였다. 우리 이겼어. 6개월 만에 그녀의 삶이 풀리고 타고 피닉스처럼 피어났다. 부정 속 충성스러운 아내에서 자신의 정의 건축가가 됐다. 민호는 모든 걸 잃었다. 전당포 위 낡은 아파트로 이사, 저축 고갈. 계좌 압류. 국세청이 세금 추징.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름이 진흙. 마지막 모욕. 지역 마케팅 회사의 지원. 입문직 오퍼, 혜택 없음, 지은에게 보고. 그녀가 지난주 그 회사 산 거, 그가 숨기려 한 자금으로. 그녀의 집은 이제 달랐다.
새로워서가 아니라 진짜 그녀 거라서. 모든 사진 바꾸고 방마다 페인트 치고 그녀를 통제했던 남자 흔적 다 버렸다. 수민이 이사 왔다. 룸메이트나 로맨틱 파트너가 아닌 목적의 파트너로. 함께 비영리 리클레임 헐을 시작했다. 배신당한 여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 주택, 감정 상담. 그들 같은 여자들. 행사에서 말하고 워크숍 운영하고 어둠 속 눈물로 속삭이던 목소리가 됐다. 지은은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힘될 줄 몰랐다. 어느 오후 쉘터 박스 정리 중 수민이 돌아봤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지 가끔 생각해. 내가 내 현관 안 왔으면 지은이 그녀를 봤다. 왔잖아. 그게 중요해. 수민이 고개 끄덕였다. 우리가 만난 게 자랑스럽진 않아. 하지만 세운 게 자랑스러워. 지은이 그녀 어깨에 손 올렸다. 우린 그를 생존한 게 아니야? 이용했어. 배신을 연료로 몇 주 후, 지은이 새 마케팅 회사 사무실로 들어갔다. 민호가 뒤 책상에 앉아 헤드셋 쓰고 피곤한 눈을 그녀는 자랑 안 하고 비웃지 않았다. 그냥 폴더 건넸다. 새 클라이언트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가 올려다봤다. 놀라. 내가 이제 보스야. 지은이 고개 기울였다. 아니, 내 보스. 그녀는 돌아서 나갔다. 그날 밤 뒷파티오에 수민과 서서 와인 잔 들고 따뜻한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아들이 배경에서 수민의 동생과 비디오 게임하며 웃었다. 세상이 조용하고 평화롭고 강했다. 그가 후회할까? 수민이 물었다. 지은이 홀짝였다. 매일 수민이씩 웃었다. 우리가 너무 갔나? 지은이 머리를 저었다. 아니, 우리한테 모든 걸 뺏었어. 별을 보며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걸 뺏었어. 서로를 포함해서.